이게 더불어민주당 초밥 사먹고 남들에게 지들이 초밥 사먹은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기네 피가 나올까봐 맞추도 없는 김영석 관장을 모함을 해서 내어 쫓으려고 하는 비열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탄한다! 규탄한다! 개탄한다! 개탄한다! 자유대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존경하는 선한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곳에 떠온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실체를 폭로하고 지금 자기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관타나모 형무소에 들어가기 싫어서 대한민국의 돈 1,000억 불을 미국에 갖다 바친 이 이재명의 이 실태를 폭로하고 지금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하고, 그래서 하루속히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떠나가고 이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 바른 그런 국가관이 정치성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대한민국은 참으로 암담하고 가슴 아프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념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나라인데, 오늘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또 삼권 분립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이재명이 독재 국가로서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민주주의는 말살돼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다고 밥을 먹고 있다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대한민국은 가마솥에 있는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같이 지금 자기가 지금 분물을 떼서 물이 뜨거워서 익어서 죽을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여러 연사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침묵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악랄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가장 무도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연사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호철 연계 나와서 음악 안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곧바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를 직격하게 됩니다. 첫째,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반도체, 초강처럼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산업에서 원청의 모든 하청 노조가 결합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쟁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확산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니 당연히 채용 불허, 외주 확대, 자동차 투자 가속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청년 채용 축소입니다. 둘째, 이 법은 노동쟁이의 벌레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풀어줍니다. 정당한 파업은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전반을 징계 대상으로 열어놓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세밀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고 거래처 계약이 줄줄이 취소돼도 그 피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일일이 따지다 보면 기업은 사실상 버틸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송 한번 지연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가 끊기고 결국 다음 분기 채용 공고부터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인턴, 청년 채용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불과 열흘 남짓했지만 하루 손실이 3천억 원, 누적 1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도 하루 320억 원, 누적 수천억 원의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기업은 투자 축소, 자동화 전환, 채용 축소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건 청년과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쌓고 열심히 준비해도 기업이 채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현대차, LG, SK, 롯데, KT 등 주요 그룹들이 공채를 해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반대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원청 사용자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됩니다.
진위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같은 핵심 근로 조건에 국한해야 합니다. 시설 정보, 폭력, 소비터비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법 전에 청년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이 이미 통과되었지만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수치로 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청년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바로 청년들에게 먼저 옵니다.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신뢰를,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원합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다수당의 회포로 인하여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 노란봉투보다 더 무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주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무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과 북한에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이 악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잠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러한 악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4.19와 같은 그러한 민족운동이 또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업을 위해서 열중하시고 또 일을 위해 열중하시는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자유계몽 청년들 출범위원을 맡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인 우상호 비서관에 대해 폭로하기 위해 이곳에 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일까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보좌하며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법안 통과, 정책 협의, 국정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의견 조율 역할을 하며 시민단체, 노조, 각종 이해 집단과의 접촉과 의견을 수렴, 대통령이 내부에 내보낼 정치적 메시지, 행보에 대한 기획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고위 공직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공직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 그의 과거 행보는 과연 어땠을까요? 우상호는 전대협, 줄여서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이었습니다. 이 전대협은 무엇을 한 단체였을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들어 남한과 북한이 김일성 기반의 적화 통일을 하기를 바랬던 종북, 반미, 반일 단체였습니다. 전대협의 충격적인 활동 강령을 몇 개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친미 군사 정권의 식민지 파쇼 통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창조적
자주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 백민학도의 단결과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청년학도와 전면적이고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여 청년 학생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앞장선다. 이 강령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학생들과 교류를 한다니요.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정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단체에 구국의 소리나는 단파방송과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따라했던 인적단체입니다. 그러면 한국민족민주전선, 줄여서 한민전은 무엇을 하는 단체였을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노동당 그 자체였습니다. 즉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이며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단파방송으로 세뇌시켜 적파 통일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했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 같은 중요한 고위공직을 맡는단 말입니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는 제국에게 고통받고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2,300만 동포가 김정은 수령을 섬기는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또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자유와 조선노동당,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혈맹이자 자유투사들입니다. 이들은 제국주의자이자 파쇼 통치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행정부 수반의 과거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깊이 아신다면 그들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 투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행적과 과거에 대해 낱낱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검은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민주화는 자유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민주화는 인민민주화, 사회민주화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표권을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았던 이들에게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안의 자유시민들이여,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때로는 감정적 호소로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들은 왜 저런 소음을 만들까? 라는 의심을 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비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이 자리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의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연사가 끝났으니까 저희 구호 한번 하고 다른 분들, 다른 연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1980년도에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척결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반국가 세력인데, 그 반국가 세력의 일부 중 하나가 저는 주체사상을 맹종했던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사파 척결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자유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마라. 우린 깨어났고 정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조정원 김천호 우리 공화당 50번부터 장로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모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올리의 열사,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저 당대표 조원진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씨이야 우리 공화당이 하는 행사는 누구보다도 결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공화당 상당 기념일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사무실이 어디냐면 파리바게트 애국은 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빛나 일본 부설 동북 공전에 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30 깨어나십시오. 웨이크업. 미래는 우리에도 전통의 상징 끌어내고 외국 공부를 하다가 밝은 빛 속으로 너무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목요일 공명선거 전국연합 천원 집회를 함께하고 있는 육병식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파들 그동안 너무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의 당선으로 그나마 좀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전라도의 한 애국자께서 올린 글입니다. 국힘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었다. 진정 축하할 일이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조경태라는 윤희숙이라는 어둠을 거칠 수도 있겠다. 드디어 국힘당에 새날이 온 것이다. 장동혁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눈사람을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게 뭉쳐진 한 덩어리 눈덩이가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덩어리 눈덩이, 그것은 사물의 핵이고 무리의 핵심이다. 핵을 씨앗이면서 시작점이다. 모든 지도자는 신변을 묻을 수 있는 무리로 채운다. 징기스칸도 고려 왕건도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신화를 거느렸다. 장동혁도 핵만큼은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동지로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장동혁은 지도부의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동지들과 중핵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애국 우파를 모아 보다 큰 눈덩이로 살을 붙여나가야 한다. 눈치에 눈을 붙여 눈덩이를 불려나가는 과정은 사람을 모으고 넓히는 작업이다. 구태여 인재라 할 것도 없다. 조직이란 결국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을 모으라. 눈사람이 만드는 이는 불순물이 섞인 눈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두구는 불순물이다. 조경태는 빨간 불순물이다. 기타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도 불순물이다. 당원이라 할 것도 없다. 당원을 가장한 프락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사람에 불순물이 섞이면 눈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묻을 수 없는 불순물 같은 인사는 국힘당 지도부 속에 섞이면 안 되는 것이다. 국힘당 지도부는 보수 우익의 핵심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의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안철수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절대 접근을 금하게 하라. 그들은 당의 결정에 어떤 권한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당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그리하여 눈사람을 만들고 눈사람의 손에 태극기를 들게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고
기업 보호를 위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뿐이겠는가? 국정원 간첩 잡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최근 휴전선에 북한군이 내려와 우리 국군과 총격전을 벌였다는 사실도 언론에 실어야 한다. 사법부 내에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닌 순수 법관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재명이 미국에서 근로 불량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국방 안보부터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국힘당의 핵으로 모셔라. 돈과 권력의 영혼을 팔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강한 사람을 모셔야 한다. 필자는 전환길의 등장을 경이롭게 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역사 강사가 아니었다. 민족의 혼을 삼는 이 땅의 농부였다. 전환길, 그는 자신의 강의에서 민족의 길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울고준 인물이다. 세상이 어찌 올바름만 있겠는가? 박근혜를 배신하고 윤석열을 배신한 자들이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들 스스로 전사임을 증명케 하라. 국힘당 의원 108명이 맡은 국회 내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전사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영웅의 첫째 조건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정동혁 대표의 앞날에 험난한 여로가 펼쳐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적들이 가만 놔둘 리 없다. 무수히 간자들을 침투시켜 당대표의 위치를 흔들 것이다. 그럴수록 더 싸워야 한다. 그러면 정동혁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힘들다고 후퇴하는 지도자는 자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그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사법부를 수복하고 언론을 수복하고 국방을 수복하고 경제를 수복할 수 있다. 기억하라. 영웅의 첫걸음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장동혁 대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전남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손예진이라고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지금 급하게 오느라 인사는 준비하지 못했고, 저희가 발표 말할 내용은 준비하지 못했고, 제가 전에 했던 동생의 연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사를 지쳐두고 이 무더운 날에 왜 모였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불의와 맞닥 침묵하며 악에 동조할 수 없어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불법과 범죄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부정도 백현도 개발 비리 의혹, 불법품 등 그가 앞두고 있는 수많은 재판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오로지 그 방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기본을 상실했습니다. 법치는 파괴되었습니다. 헌정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정적이라 여기는 전직 대통령을 3대 특감을 동원하여 구속 수사하고 1.8평 독감을 가두고 에프린 접종을 차단하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해도 의약품 반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장정 10여 명을 동원하여 65세 고령의 대통령을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여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 정상적인 공공연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서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체포법이라는 규정안까지 발의하였습니다.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법을 혓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같은 대통령은 2024년 1월 19일 그해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주석의 노력들이 혐에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이요? 김일성, 김정은 주석의 노력이요? 김일성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김정일은 아웅산 폭파 사건과 칼 항공기 테러를 자행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저질러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과 동정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악한 김정은 공산 정권은 오늘날에도 2,500만 북한 주민을 인질로 삼아 강조 송환된 탈북민들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죽이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이 다행되는 장소 중 하나로 지금도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채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사회 절차 없이 무기한 금은, 고문, 강제노동, 공개 처형 등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취약한 세상을 통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쏟는 김일성,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윗물이 더럽고 썩어서 악취가 가능한데 아랫물이 어떻게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짜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의 실체를 보아도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모 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북한의 탈북민을 재단하고 도망한 사람이라는 뜻의 단도자, 도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 빈곤을 견디다 못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월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배반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상과 이념이 오염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정모 씨를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근데 그를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으로 1989년 반미 국국결사대를 조직하고 미국 대사관절을 점거 및 폭파를 투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방화미수 혐의로 지역하게 설명받고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입니다. 가전 대통령이 지명한 노동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한 자입니다. 그는 북한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1년 뒤에 인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한 자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전사 전병을 조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 라고 답하고 천안함 연평도 전병을 주실 것이 김정일이 아니냐라는 물음에는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정치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먹는 파렴치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선량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국 시민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따라 해주십시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유건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진짜 대통령 누굽니까? 그렇다면 가짜 대통령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다가도 깨어나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윤석열이라고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거짓 세력들은 너무나도 숨만 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광우병 선동을 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은 사람 지금 머리 구멍 뚫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감자를 심어야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들이놓아가지고 고속도로 건설 반대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아서기 좋습니까? 맞습니다. 다 민주당 거짓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거짓 세력들이 지금은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을 세우고 이재명을 선출시키기 위해 3,000표 연속으로 이재명 표가 나오질 않나 투표율이 100%가 넘는 지역이 나오지 않나 이랬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너무나도 위험한 공산화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인데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에 직면했고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아가며 중국인들이 입시 혜택으로 대학을 우선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래 세대에게 중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를 중국에 의해서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에 가짜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통령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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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차가 적어도 되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청주 청년 애국단 대표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주권입니다. 주권. 부정선거 규탄이라는 주제 안에서 저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보다
우리보다 지나가는 듣지 않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끼리만 반복하는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연설은 우리를 위한 예침이 아니라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당신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가? 그 이유를 끊임없이 들려주어 저희의 주권을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 계엄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니들 지갑 지키고 집 지키라고 니네한테 외치는데 왜 계엄에 발작하나요? 당신들은 간첩인가요? 반국가 세력인가요? 빨갱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7,625만 원이라고 합니다. 25만 원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서 목숨을 거는 것들이 7,600만 원에는 왜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립니까? 월급에서 단 100원이라도 빠져가지고 입금이 된 경우에 어떻게든 다 받아낼 사람들이 7,600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갔다는데 어째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더운 날 땀 흘려가며 줄을 서서 던진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증발이 되었다는데 내가 낸 7,600만 원이 증발했다는데 왜 니네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한 표의 가치라는 5글자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당신들이 분노하지 않은 동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동안 국민들을 스스로 국민성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검색하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주권이라는 이 두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검색! 부정선거 검색. 부정선거 검색! 부정선거 검색. 부정선거 검색! 부정선거 검색.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안동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동댐, 안동댐, 안동댐. 어떤 꼬마 녀석이, 싹수가 노란 어떤 중학교 꼬마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이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하고요.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 놈이 누굴까요? 이 놈이 6학년짜리 여자애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소년원에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 못 다니고 검정고시 했대요. 이놈이 누군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시바 수상하고 환담을 하는데 그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식사 대접을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안동찜닭을 대접을 했어요. 안동 소주하고
근데 그 접시에 나온 밥 모양이 댐 모양이 댐 모양으로 그 옆에다 국을 담아놨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재명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처벌하라!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모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납태법입니다. 만삭된 태아도 끝날 때 다시 상호의 여성 자유권으로 인하여 약을 먹어서 사살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년에 23만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아이가 지금 유산을 넣어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도 초등학교 남산, 그 유명한 남산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만삭된 아이도 사살할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는 있기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은경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살인자 장관인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때 사람을 죽이고 또 이제는 납태법을 만들어서 태아를 살해하는 살인자 정은경이가, 남인순이가 이 수준을 지금 이 납태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납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별히 대통령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고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가장 무서운 대한민국을 발산시키는 이 납태법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고 외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아무 죄 없는 태아들이 뱃속에서 약으로, 또한 여러분 낙태 수술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태아의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낙태법을 발의한 태아 살인자 정은경은, 남인수는, 이수진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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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태법을 발의한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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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살인자 정은경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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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관을 세우고 임명한 이재명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기가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피 같은 돈 1,000억 불을 미국에 갖다 바친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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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제 전쟁에서 치면 여러분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공산주의의 소속 아래 살아가는 빨간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은 체제 전쟁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에서부터 스타파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그의 모든 이 졸개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정책을, 그들의 모든 비법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체제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싸워서 이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여러분 이제 SNS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이 체제 전쟁을 알고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도 환영하고 우리 아줌마들도 환영하고 우리 아저씨들도 환영하고 모두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체제 전쟁을 듣고 이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 따로 집회는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윤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 보수주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원이라고 해서 이제 든든한 교회에서 이제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청원 집회를 따로 안 하고 이제 이쪽 교회로 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네, 동일합니다. 네, 종일 7시. 든든한 교회. 네. 동서 이호 목사. 동서 11기 14. 서운하면 우리 둘이 나와서 애국가 부르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애국가 한번 부르고,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사진 한번, 일단 애국가부터. 강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반주 없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몇 사람도 할 사람 하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청년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알아서 해.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수고하셨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아니 이거 갖고 찍어야지. 이거 들고 찍어야죠. 네, 단체 사진 찍을 거라서 가운데로 아니 이거 모여주시면 들고 찍어야죠. 감사드립니다. 들고 찍어야지. 피켓 들고 찍어야죠. 예. 뒤로 어차피 안 보이니까 카메라 앵글에 한 번에 사진. 누가 찍는 거예요? 누가 찍는 거예요? 저희 멜로 한번 외치죠. 치즈 대신 멸고. 자, 되는가? 자,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한 번 더, 한번 그럼 할까요? 조금만 더. 저는 다 붙어야는데요. 저희가 가셔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하나, 둘, 셋. 멸고! 네, 하나, 둘, 셋, 멸고. 크게 다시요. 하나, 둘, 셋. 멸고! 대한독립 만세.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